지금 x, y가 어디로 움직일 수 있냐면 x좌표가 하나 커질 수도 있고 아니면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아니면 둘 다 하나씩 커질 수도 있대요. 이런 걸 점프라고 하는데 이 점프를 반복해서 0,0에서 3,4까지 가야 된대요. 그럼 이렇게 이동하는 모든 경우의 수 중에서 임의로 한 경우를 택할 때 나오는 점프의 횟수를 확률 변수 x라고 했거든요. 점프의 횟수를 확률 변수 x라고 했어요. 이때 내가 구하고 싶은 거는 이 x의 평균을 구하려. 근데 우리가 전체 몇 번을 했는지는 모르죠. 몇 번 했는지는 모르는데, 자 어떻게 할까요? 자 얘가 봐봐, 얘를 몇 번 했는지 모르니까 A번, 얘를 몇 번 했는지 모르니까 B번, 얘를 몇 번 했는지 모르니까 C번,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그럼 이거의 횟수를 확률 변수 x라고 했을 때 얘네들의 평균을 구하려. 그럼 x가 가질 수 있는 값을 먼저 구해봐야 되는데, A, B, C 중에서 C를 했을 때가 x, y 좌표가 동시에 커지니까 내가 경우를 어떻게 나누는 게 좋을 것 같아요? C를 몇 번 했는지를 경우로 나누는 게 제일 편리하겠죠? 네. 이해했습니까? 그럼 C를 최대한 몇 번까지 할 수 있어요? 그렇지, C가 3번인 경우. 그럼 C가 3번이면 A 한 번이고 A는 한 번이고 C는 3번 해야 돼요. 맞습니까? C는 3번. 맞죠? 근데 이게 지금 이게 확률은 어떻게 되죠? 그럼 이때 X가 몇 번인 거야? X가 4인 거죠? 맞습니까? 네. 맞지? 또 X는 4야. 그 다음 두 번째는 C가 2번인 경우 한번 볼까요? 그럼 C가 2번이면 X는 몇 번 해야 돼? A는 몇 번 해야 돼? 한 번 하고 B도 몇 번 해야 돼요? 한 번 더 해야 되나요? 그래서 C가 2번 하면 그래 여기 딱 나오죠. 3,4가. 그럼 이때 X는 몇 번 한 거야? 4번 한 거네? 맞아? 점프를 4번 한 거잖아요, 이것도? 아니면 아니라고 해줄래요? B가 2번. 오케이. 저 1번에서 A가 한 번이 아니라 B가 한 번. B가 한 번. 오케이. 그럼 얘 틀렸나? C가 2번 했어. 그럼 B 2번 가고 A 한 번 해야 3,4로 오는 거 맞죠? 그럼 이건 X가 5일 때예요. 이해하죠? 그 다음 세 번째는 C가 만약에 한 번 했어. 그럼 C가 한 번 했으면 A는 몇 번 해야 돼? 2번. 그럼 B는 3번. C는 한 번. 그럼 이때 X는 얼마야? 6. 오케이? 그 다음 네 번째는 C가 없어. C가 0번이면 어떻게 되죠? A를 몇 번 가고? 3번. 그 다음 B를 4번. 이렇게 하는 X는 7이죠? 이해했습니까? 그럼 내가 확률분포표를 만들어 보면 계산은 안 할 겁니다. 자, 4, 5, 6, 7 이렇게 되는데 이때 확률을 구해줘야 되잖아요. 이때 확률은 어떻게 구하죠? 이거의 평균을 구하라고 했잖아. 근데 이 지금 잘 봐봐. 이게 지금 이렇게 됐다는 거는 3번 중에 C를 3번 하고 얘는 한 번 했다는 거지. 그 확률이 얼마야? 그러니까 얘는 지금 이 중에 하나 이용해서 점프를 해야 되잖아. 그럼 셋 중에 하나 선택하는 확률은 3분의 1이잖아요. 그럼 3분의 1이 몇 제곱이야? 4제곱이죠. 근데 그런 경우에서 몇 가지 있는 거예요? 요거 순서 바꾸는 거. 네 가지 있는 거죠. 이해했어요? 그럼 5일 때 확률은? 5일 때 확률까지만 해보자. 그럼 3분의 1에 5제곱인데 요거 순서 바꾸는 거 몇 가지죠? 5팩을 2팩 2팩 2로 나눠주는 거죠? 그럼 120을 4로 나누니까 30이네요. 그럼 30 곱해야죠. 그럼 6일 때랑 7일 때 계산할 수 있죠. 그럼 얘네들 곱해서 다 더한 게 평균이죠? 이게 내가 구하고자 하는 답입니다. 이해하니? 훌륭해요. 자, x가 k 플러스 1 이상인 건데 여긴 또 k 이상 이렇게 돼 있어. 요게 k 플러스 1분의 k래. 그래서 내가 구하고 싶은 건 k는 1부터 10까지 요 x는 k일 때 확률을 구하려. 사실 이 문제는 조건 확률의 정의만 알면 더 이상 확통 문제는 아니죠. 여기 지금 좌벨에 있는 식이 무엇을 의미하죠? k 이상이 일어났을 때 k 플러스 1 이상이 일어날 확률이죠. 그럼 얘 어떻게 쓴다 그랬죠?
K 이상의 확률 분의 뭐라고 쓰면 돼? 요거 두 개 교집합이지. 교집합이면 뭐야? K 플러스 1 이상의 확률인가요? 맞습니까? 그럼 요게 K 플러스 1분의 K래요. 내 질문은 뭐냐면 요 식으로부터 K일 때 확률을 구해야 돼요. 그럼 더 이상은 확통은 아니에요. 그럼 뭘까요? 이거 어떻게 계산하죠? 수열이에요. 이제부터는 또 이거가 주어졌을 때 얘를 구하고자 하는 거. 그럼 어떻게 이용하면 되죠? 사실은 얘를 슬쩍 곱해보면 비슷한 형태가 저만식에서 나왔죠. 어떻게 하는 거죠? 뭘 이용할까요? 축? 네. 축? 축차대입. 축차대입법을 이용해봐. K 대신에 K-1을 집어넣어봐. 그럼 내가 주어진 식이 요게 K분의 K- 이렇게 되죠. 맞아요? 쭉 갔어요. 그럼 어디까지 가냐면 여기다 1 집어넣은 거. 그럼 X가 1 이상일 확률분의 2 이상일 확률인데 요게 지금 뭐로 주어졌냐면 2분의 1로 주어졌어요. 맞습니까? 네. 그리고 문제에서 뭐라고 돼 있냐면 자연수 값만을 가지는 확률 변수 X라고 했으니까 X가 1 이상일 확률은 얼마인가요? 1이요. 그렇지. 자연수 값만을 확률 변수로 가지기 때문에 얘는 모든 확률을 말하는 거니까 1이죠. 그럼 내가 여기서 얘를 구할 거거든요. 자, 얘를 구할 거면 자, 여기를 연립해 볼게요. 여기 지금 네모 박스 친 것들만 변변히 곱해 볼게요. 그럼 원래 이거 다음에는 K-2분의 K-1이니까 얘가 없어지잖아. 그럼 위에서 두 번째 게 남았으니까 여기 밑에 거 남겠지. 이거 다음에는 원래 뭐였어? K-1분의 K-2죠. 네. 얘가 지워지죠. 네. 그럼 얘도 밑에 게 남았으니까 위에 게 남아야 되죠. 그럼 남는 것만 써보면 얘는 약분됩니다. 남는 것만 써보면 여기는 X가 1 이상의 확률이 1이라고 했으니까 좌변에 남은 게 K 이상의 확률이고 그게 뭐로 남은 거죠? K분의 1로 남은 거거든? 그럼 요 사실로부터 요 K가 일어난 확률은 어떻게 될까요? K는 자연수입니다. 어떻게 될까요? 자, K 이상의 확률이 K분의 1이거든? 그럼 K일 확률은 얼마일까? K분의 1에서 K 플러스. 그렇지. K 플러스 1분의 1을 빼주면 돼요. 이해했습니까? K 플러스 1 이상의 확률을 빼주면 K일 때 확률만 남겠죠. 그럼 여기다 걔를 집어넣으라는 거예요. 그럼 집어넣어서 1부터 10까지 더하면 답은 뭐예요? 앞에 거 뭐 남아요? 1 남고 뒤에 거 뭐 남죠? 11분의 1. 그래서 답은 11분의 10인 거예요. 알겠습니까? 네, 조건방률이랑 연결된 문제인데 그렇게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네, 정리해보세요. 선생님 저 앞에 왜 저렇게 된 거예요? 요거요? 아니 그 위에. 요 위에요? 네. 이게 정의예요. 우리가 P, A바 B의 정의가 뭐였어요? 조건 확률에서 P, B분의 P, A 교비였거든? 이건 기억나요? 이거 모르면 안 돼요. 이 조건 확률의 정의예요. 그러면 이건 B가 일어났을 때 A가 일어난 확률을 말하는 거잖아. 그럼 K 이상의 확률분의 이거와 동시에 만족한다는 건 결국 K 플러스 1 이상의 확률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먼저 쓸 수 있어야 돼요. 실력이 똑같은 A, B 두 배구팀이 결승전을 치르게 되었대요. 근데 먼저 세트를 이기는 팀이 우승팀이 되는데 상금은 우승팀과 준우승팀이 5대3의 비로 나누어 가지기로 했다. A가 처음에 이겼어요. 그럼 A가 이기는 거를 5라고 한번 해볼까요? 그랬을 때 부득이한 사정으로 경기가 중단되었는데 상금의 합리적인 분배 비율을 구하라고 했어. 그럼 뭘 구해야 되냐면 A가 이길 확률을 구할 거예요. A가 이길 확률. 오케이? 그럼 첫 세트에 A가 이미 이겼잖아요? 그러면 얘가 3번 먼저 이기면 끝나는 거죠? 맞습니까? 그럼 끝나게 되는 거는 잘 봐. A가 2번 연속으로 더 이겨서 끝날 수 있고요. 이기고 지고 이겨서 끝날 수도 있어요. 아니면 지고 이기고 이겨서 끝날 수도 있죠. 그 다음에는 뭐 있어요? 지고 이기고 이겨서 끝날 수 있죠? 네. 또 있습니까? 네. 뭐 있어요? 지고 이기고 지고 이기고 또 있어요? 이기고 지고 지고. 이기고 지고 이기고 또 있어요? 또 있어요? 없어요? 없죠? 네. 왜냐면 이거 이외에는 B가 먼저 우승해버리니까 안 되죠. 이 확률을 구해야 되는데 처음에 지금 실력이 똑같다라는 사실로부터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A와 B가 맞붙었을 때 이길 확률이 얼마라는 거예요? 2분의 1이라는 거죠. 그럼 이거 확률을 다 구해서 더할게요. 얘는 어떻게 되죠? 2분의 1의 제곱. 얘는 2분의 1의 세제곱이 2개 있는 거고 얘는 2분의 1의 4제곱이 3개 있는 거죠. 얘를 다 더한 게 A가 이길 확률이야. A가 이길 확률은 4분의 1에다가 4분의 1을 더해서
얘 16분의 3인가요? 얘 16분의 3이죠. 이거 다 계산해 버리면 얼마예요? 16분의 11 이렇게 나오겠네요. 근데 이렇게 이겼을 때 상금을 얼마 받는데요? 5대 3으로 나눠 가지자고 했죠. 그럼 5A만큼을 가져간다고 해볼까요? 요 이길 확률은 요만큼의 상금을 받고요. 얘가 질 수도 있잖아요. 이 확률로. 그럼 그때는 이만큼의 상금을 받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합리적인 분배 비율을 구하라고 했거든. 그럼 요게 이제 A가 받는 상금의 금액이고 기대 금액. B는 16분의 5의 확률로 질 수 있으니까 그땐 요 상금을 받는 거고. 맞게 설명했나요? 16분의 5의 확률로 이길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 5A의 상금을 받는 거고 16분의 11의 확률로 질 수 있으니까 그때는 3A의 상금을 받는 거죠. 요거 때 요거를 구하라는 게 질문이에요. 그럼 분모는 다 날려버리고 55, 15 얼마야? 70? 네. 얼마냐? 25, 33 얼마죠? 58? 25, 33은 58 맞나요? 그럼 약분되나요? 네. 뭐로 약분돼요? 2로 약분되죠? 35대 29. 요것이 합리적인 분배 비율이에요. 이해했습니까? 자, 24번 지울게요. 쉽죠? 빨리 와, 민기. 여기 늦게 왔어. 그래? 시험 봐야죠. 남아서 보고 가세요. 자, 24번 보면 A, B 두 사람이 시험지 다 애들 고쳐왔냐? 참 23번까지? 남아서 고치고 아마 고치고 가야 돼? 끝까지 다 하고 가야 돼. 자, A, B 두 사람이 각각 한 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지는 시행을 하는데 이 시행에서 나오는 두 주사위의 눈의 수의 차가 3보다 작으면 A가 1점을 얻고 그렇지 않으면 B가 1점을 얻는데 그런 시행을 15번 했을 때 A가 얻는 점수의 합의 기대값. 그러면 A가 얻는 점수를 모르잖아. 이 점수를 내가 확률 변수 X라고 해볼까? 근데 전체 15번 반복했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이 말 자체가 독립시행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얘가 독립시행을 다 했어? 지금 이거 진도 나가야 되는데 워크북만 하면 되지. 이거 채점 좀 해봐. 그래서 갖고 와. 자, A가 얻는 점수를 X라고 했는데 자, 그럼 얘는 지금 어떤 걸 따르는 걸까요? 독립시행의 확률을 따르는 거니까 이항분포를 따른다고 할 수 있죠. 15번 시행 중에서 내가 뭘 구해야 되냐면 눈의 수의 차가 3보다 작게 되는 확률을 구해야 돼요. 그럼 눈의 수의 차가 3보다 작게 되는 확률은 얼마인가요? 자, 주사위를 전체 던졌으니까 두 개를 전체 경우의 수는 36이잖아. 그럼 두 눈의 수의 차가 3보다 눈의 수의 차 요게 3보다 작은 확률 작은 경우의 수를 구해야 돼요. 그럼 몇 가지 있나요? 이거 1일 때 2 1일 때 1 1일 때 2 1, 3 이거 가능하지. 1, 4는 안 되지. 그 다음에 2, 2 2, 3 2, 1도 있네요. 그 다음 2, 4 요 네 가지. 그 다음에 3, 1 3, 2 3, 3 3, 4 3, 5 또 있습니까? 4, 2 4 4, 3 4, 4 4, 5 4, 6 여기서부터 6가지네요. 5도 마찬가지죠. 5, 3 5, 4 아니다 5, 3 5, 4 5, 5 5, 6 요 네 가지. 그 다음 6 4 6, 5 6, 6 세 가지. 그럼 총 몇 가지죠? 18 24가지. 오케이? 그럼 눈의 수의 차가 3보다 작게 되는 확률은 얼마냐면 3분의 2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이해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A가 얻는 점수의 총합을 확률 변수 X라고 두면 걔는 저런 이항분포를 따른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요거는 그냥 계산한 거니까 지우겠습니다. 그 다음 뭐 해야 되죠? 그럼 B가 얻는 점수도 봐야 되죠. B가 얻는 점수를 확률 변수 Y라고 하면 얘도 이항분포를 따르는데 얘는 눈의 수의 차가 3보다 커야 되니까 1에서 쟤를 빼주면 되죠. 요런 이항분포를 따르게 되겠죠.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A가 얻는 점수의 합의 기대값과 그럼 기대값은 얼마냐면 요 EX를 말하는 거예요. 뭐 얼마예요? 둘이 곱하니까 10이죠. 그 다음에 B가 얻는 점수의 기대값은 5잖아요. 그럼 둘의 차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답은 5가 되는 거죠. 알겠습니까? 간단하죠? 자, 요게 나와 있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독립시행의 확률을 따른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그럼 얘는 지금 어떻게 쓰면 되냐면 확률 변수 x가 이항분포를 따르는데 요런 이항분포를 따른다고 얘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fx가 지금 문제에서 뭐라고 나왔어요? 시그마 k는 0부터 n까지 x 빼기 k의 전체의 제곱 그 다음에 x는 k일 때 확률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이때 요거의 최소값을 구하라는 게 질문이죠. 그럼 최소값 구하려면 만년제곱식으로 바꿔야 돼요. 그러니까 얘가 지금 x에 대한 2차식이잖아요. 얘를 좀 정리해 볼게. 얘를 정리하면 k랑 상관없는 변수는 앞으로 나갈 수 있죠. 그럼 x제곱에 그럼 뭐가 돼요? 시그마 x제곱 곱하기 n가? 그럼 시그마 k는 0부터 n까지 원래 px는 k죠. 이해하나요? 내림차순으로 정리해보고 있는 거거든. 마이너스 2x에 시그마 k는 0부터 n까지 k 곱하기 px는 k죠. 따라오나요? 그 다음은 남는 거 상수는 얼마야? 얘 k제곱에 얘잖아 지금. 내 말 이해해요? 네. 자 근데 얘는 뭐죠 문제에서? 얘는 0일 때부터 n일 때까지 확률의 합이니까 뭐예요? 얼마요? 1이죠 1. 얘는 그냥 x제곱이야. 오케이? 자 근데 얘는 뭐죠 그러면? 잘 봐봐. k라는 확률 변수 k일 때랑 그때 확률의 곱의 합. 그럼 뭐예요? 평균이죠. 그럼 여기서 평균 뭐였죠? 이항분포에서 평균 뭐였어? MP지. 네. 맞아? 그럼 마이너스 2x MP 이렇게 된다고. 자 얘는 뭐냐면 제곱한 거의 평균이죠. 얘는 그냥 아직 내비려 둬볼게. 제곱한 거의 평균 이렇게 쓰고. 네. 그럼 이거에 뭐 구하라고 했냐면 최소값 구하라고 했으니까 완전 제곱식으로 바꾸자 그랬어. 그러면 얘 그대로 이렇게 쓰고 MP의 전체의 제곱이죠? 맞습니까? 잘 봐. 얘는 제곱의 평균이야. 얘는 평균의 제곱이지. 네. 이게 뭐죠? 분산이죠? 그럼 VX가 답이겠죠? 그럼 VX는 MPQ인데 Q라는 문자는 나와 있지 않잖아요. 1-P 이게 답인 거예요. 이해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뭘 아셔야 되냐면 그 독립시행의 확률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요게 이제 평균이랑 연관이 된다는 거. 이렇게 쓰여져 있는 식이 제곱의 평균을 말한다는 거. 그러니까 얘는 시험에 꼭 나와요. 이번에 시험 보는 애들은 자 이렇게 써 있으면 얘는 어떤 걸 의심하셔야 되냐면 아 이거는 독립시행의 확률을 따르는 분포에서의 제곱의 평균을 의미하는구나. 오케이? 그걸 여러분들이 알아채야 돼요. 이항분포에서의 제곱의 평균. 알겠어? 그걸 눈치채지 못하면 문제를 못 풉니다. 이해했죠? 네. 9단원. 요 추정과 신뢰도인데 자 이거는 잘 봐. 우리가 지난번에 요 전체 집단에 대한 뭘 배웠었냐면 요 평균과 분산과 표준 편차가 이렇게 만약에 주어져 있으면 맞나요? 표본의 크기가 n이 되게 추출한다는 표현을 했죠. 요 표본의 크기가 n이 되게 추출했을 때 요 일부 집단을 가져왔어요. 이 일부 집단을 무슨 집단이라고 불렀어요? 요 표본 집단이라고 불렀죠. 네. 이 표본 집단의 평균과 분산과 표준 편차는 이 표본의 크기가 n이 되게 추출을 했을 때는 이렇게 된다고 했었습니다. 기억나나요? 이게 지난 시간에 했던 거죠. 네. 그러니까 모집단의 분포를 우리가 알았을 때 표본의 크기가 n이 되게 추출한 표본 집단에 대한 분포는 이렇게 된다는 사실이 알려져 있다고 얘기를 했었어요. 맞습니까? 근데 사실은 전체 집단에 대한 걸 알았을 때뭐 일부 집단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는 것도 크게 문제는 안 되지만 실제로 이걸 아는 게 좀 더 극히 드물죠. 그러니까 전국에 있는 2학년 학생들의 키를 조사하는 것보단 천안에 있는 학생들의 키를 조사해서 전국에 있는 학생들은 이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추정할 수 있는 거죠. 맞아요? 그렇게 하는 걸 뭐라 그러냐면 이 표본 집단에 대한 정보를 알아가지고 이 모집단에 대한 정보를 우리가 뭐 하느냐? 추정한다고 얘기를 해요. 알겠어요? 추정을 하는데 우리가 추정이라고 하는 거는 정확한 예측은 아니에요. 정확한 예측이 아니라 우리가 뭐가 붙냐면 앞에 신뢰 구간이라는 게 붙어요. 알겠어요? 신뢰 구간이라는 게 붙어서 95%의 신뢰도를 가지고 우리가 신뢰 구간을 잡을 수도 있고요. 여기 정석책에서는 신뢰도 99%의 신뢰 구간을 잡을 수도 있어요. 알겠습니까? 그럼 그 95%랑 99%가 뭐가 차이가 있냐면 어떤 개수만 차이가 있거든요. 근데 왜 그렇게 나오는지를 한번 볼게요. 자, 다시 한번 얘기하면 요 표본 집단에 대한 정보를 우리가 n분의 시그마 제곱 루트 n분의 시그마라고 했거든. 그럼 내가 지금 뭐 할 거냐면
실내도 95%의 실내 구간을 한번 구해볼 거예요. 실내 구간. 얘를 한번 구해보고 싶어요. 그러면 실내도가 95%라는 거는 이 확률 변수 Z가 어떤 뭐와 뭐 사이 있게 되는 확률이 0.95가 돼야 되거든요. 지난번에 이 표준 확률 밀도 함수에서 요 면적이 0.95가 되려면 얘가 딱 0에 대해서 대칭이었잖아요. 맞습니까? 요게 지금 0.95라는 면적을 갖기 위해선 여기 면적이 0.4750이 돼야 되죠. 요 면적이 0.4750이 되도록 하는 요 값을 찾아보죠. 요 Z 값을 찾아보면 뒤에 표를 이용해서 찾아보면 1.96이 나와요. 그래서 1.96보다 작거나 같고 마이너스 1.96보다 크거나 같게 되는 요 확률이 0.95예요. 알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뭘 추정하는 거냐면 모평균을 추정하고 싶은 거예요. 모집단의 평균을 추정하고 싶은 거거든. 그래서 이 Z 대신에 우리가 이번에는 반대로 해주는 거야. 근데 이 표본 집단에 대한 확률 변수니까 x 바라고 쓸 거고 우리가 표준화하는 과정이 어떻게 됐어요? 이 확률 변수에서 뭐 빼줬죠? 평균을 빼주고 표준 편차로 나눠줬었죠. 근데 이 표본 집단에 대한 확률 변수니까 그때에 대한 표준 편차는 뭐였어요? 루트 n분의 시그마지. 맞아? 이해했어요? 네. 그럼 얘를 여기다 그대로 집어넣어 볼게요. 대입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대입을 해보면 루트 n분의 시그마를 양변에 곱할 수 있잖아요. 그럼 마이너스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요게 x바 마이너스 m이고 얘가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이렇게 되죠. 맞습니까? 근데 내가 지금 뭘 추정하겠다고 했냐면 모평균을 추정하겠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식을 m에 대해서 정리해 줄 거예요. 그럼 얘를 m에 대해서 정리해 주면 양변에 x바를 빼준 다음에 마이너스 1을 곱하면 되지. 그럼 마이너스 1을 곱하면 여기 있던 게 좌변으로 와야 되잖아. 그래서 여기 좌변이 뭐가 되냐면 x바 빼기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이렇게 오는 거고 요 우변은 x바 플러스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면 실내도 95%의 실내 구간이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정리하면 우리가 실내도가 뭔지 몰랐을 때 그 실내 구간을 구하는 식이 뭐냐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만 알면 수능까지 다 풀 수 있어 얘들아. 요 식만 알면은 우리가 수능까지 다 풀 수 있다고. 전혀 어렵게 나오지 않기 때문에. 여기는 K라수 1.9를 썼네요. 자, 이렇게 썼는데, 자, 제일 중요한 건 역시 용어라고 했거든요. 그럼 용어를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X바를 뭐라 불렀죠? 무슨 평균? 얘를 뭐라 불렀어? 표본 평균이라고 불렀지. 맞습니까? 이 M은 뭐였어요? 뭘 추정한 거예요? 모집단의 평균을 추정한 거죠. 맞습니까? 요 시그마는 뭐죠? 표준 편차죠. 맞아요? 이 표준 편차인데 사실은 무슨 표준 편차냐면 모집단의 표준 편차라 그래서 모 표준 편차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 요 N은 뭐였죠? 표본의 크기였죠? 맞습니까? 이게 표본의 크기예요. 그 다음에 요 K라고 하는 건 뭐냐면 실내도의 값에 따라서 변하는 실내 계수 이렇게 이름을 붙이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값들이 다 주어져 있으면 우리가 모평균을 실내도에 맞게끔 추정할 수 있다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이 모평균을 추정하는데 모집단의 표준 편차가 나오는 가능성은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모 표준 편차가 주어지지 않으면 모 표준 편차가 주어져 있지 않을 시는 표본 표준 편차를 표본 표준 편차를 활용해도 지장이 없습니다. 알겠습니까? 표본 표준 편차를 활용해도 지장이 없어요. 그래서 루트 n분의 시그마라고 하는 게 표본 표준 편차가 아니에요. 얘는 뭐냐면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였어요. 알겠습니까? 이게 수능의로 나온 적이 있어. 잘 모르는 애들이 수능 2 신청을 해가지고 이걸 따신 적이 있는데 이거 정확하게 알아야 돼.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따진 거야. 모 표준 편차가 주어지지 않았고 문제에서 표본 표준 편차가 주어져 있었는데 그럼 루트 n분의 시그마 대신에 그 값을 대입했어야 되는 게 아니냐가 문제였어. 심지어 학교 교사들도 그렇게 올렸어. 알겠어? 근데 그게 아니라 모 표준 편차가 알려져 있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표본 표준 편차를 모 표준 편차 대신에 활용해도 상관없어요. 여러분들 책에 어디 나와 있냐면 그 199쪽에 밑에 있어요. 노트라고 돼 있죠. 노트 그 1, 2, 3번 있잖아요. 노트 1, 2번. 1, 2번이 중요합니다. 3번은 중요하지 않아요. 알겠어요? 노트 1, 2번. 노트 1, 2번이 중요한 거예요. 알겠어요? 거기서 또 뭐도 나와 있냐면 노트 2번에서 그
그 표본 평균의 값을 x바라고 했을 때 이 라지 x바 대신 x바를 쓰기도 한다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모집단에서 표본 집단을 추정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반대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요거에 대한 정보만 주어져 있을 때는 스몰 x바를 이용하기도 한다. 뭐 이렇게 돼 있는 건데 사실 이거를 구분하는 문제는 시험에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뭐만 생각하시면 되냐면 표준 편차라고 이름이 들어가 있으면 그냥 시그마 대신에 걔를 대입하면 됩니다. 그럼 헷갈릴 리가 없어요. 루트 n분의 시그마 대신에 대입하는 문제는 나오지 않아요.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자 봐봐. 그 다음에 요 실내 개수. 내가 지금 95%의 신뢰도의 실내 구간을 구했잖아요. 그때 K는 뭐로 주어진 거냐면 1.96이라고 주어진 거죠. 그 다음에 하나 더 있다 그랬죠. 신뢰도 99%의 신뢰 구간. 그때 K는 얼마냐면 요때 K는 2.58이에요. 그래서 1.96이랑 2.58이라는 요 값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돼요. 정서 문제를 푸시려면.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이게 실내 구간이잖아. 그럼 이거의 길이를 구하려면 길이를 L이라고 써보자. 이 길이는 여기서 얘를 빼주면 되지. 그럼 얘에서 얘를 빼면 얼마야? 2 곱하기 K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이렇게 나오겠죠? 맞습니까? 그래서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실내 구간의 길이라고 불러요. 알겠습니까? 실내 구간의 길이라고 부르고 요 식은 반드시 꼭 외워놔야 됩니다. 요 식은 반드시 외워놔야 되고 그 다음 단어는 여기 각각의 텀만 문자가 바뀌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기 때문에 요거를 오늘 하는 게 우리의 목표예요. 이거 다 외웠습니까? 외우셨죠? 자, 질문을 해볼게요. 실내 구간의 길이는 신뢰도가 클수록 커진다. 맞을까요? 틀릴까요? 실내 구간의 길이는 신뢰도가 클수록 커진다. 맞죠? 네. 신뢰도가 커진다라는 거는 실내 개수의 값이 커지잖아요. 그러니까 실내 구간의 길이가 길어지는 거죠. 자, 실내 구간의 길이는 표준 편차에 비례한다. 맞아, 틀려? 실내 구간의 길이는 표준 편차에 비례한다. 맞죠? 실내 구간의 길이는 표본의 크기에 반비례한다. 맞아, 틀려? 표본의 크기에 반비례한다. 그럼 뭐라고 얘기해야 돼? 그치. 루트에 반비례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표본의 크기의 제곱에 반비례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이해하시죠? 그것만 구분할 수 있으면 문제 푸는 데는 크게 지장은 없을 것 같아요. 그럼 한번 문제를 봐볼게요. 다 외우셨죠? 문제는 되게 쉬워요. 자, 4번 문제 한번 봐볼까요? 4번 문제. 4번 문제 한번 봐봐. 지금 표준 편차가 100시간이라고 했지. 이 전구의 수명이 나와 있는데 요거의 표준 편차가 100시간이라고 했으니까 시그마 100이라 쓰세요. 자, 1번은 뭐라고 나와 있냐면 이미 추출한 전구 100개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 표본의 크기가 100으로 주어진 거고요. 평균 수명이 1800시간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표본 평균이 1800으로 주어진 거예요. 이해했습니까? 그러면 그 평균 수명을 전구 전체의 평균 수명 그거를 신뢰도 95%로 추정하라고 했잖아요. 그럼 그대로 집어넣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모 평균을 추정하라고 하는 거야. 그럼 아까 어떻게 됐어? 1800 그다음 빼기 95%니까 개수가 얼마죠? 1.96 곱하기 뭐 쓰면 돼? 루트 100분의 시그마 됐어? 요게 m 이게 답이야. 1800 플러스 1.96 곱하기 루트 100분의 100 요것만 잘 이쁘게 계산하시면 돼요. 계산하시면 1780.4 내가 여기는 계산기 써도 된다 그랬습니다. 1819.6 이렇게 나오죠. 뭐 이 정도의 계산이 여러분들 할 수 있지만 자 2번은 잘 봐. 2번은 생산하는 전구 전체의 평균 수명을 99%로 추정하려고 할 때 이 실내 구간의 길이를 1의 신뢰도 95%의 경우와 같거나 작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몇 개를 이미 추출해야 하느냐 이걸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 99%로 추정할 건데 표본의 크기를 모르는 거예요. 알겠어요? 표본의 크기를 모르니까 실내 구간의 길이를 물어봤네요. 다 했어? 다 했어? 오삼시다 해. 어디가? 원수 왜 안 갖고 이 그지야? 근데 저것만 틀린 거 내가 같지 언제 않았어요? 그랬어? 오삼시다 하라고 했잖아. 모의고사만 하면서요. 오삼시다 해야 되는데? 하면 되죠. 목요일까지 다 해와? 목요일까지 다 해와? 다 해와? 자, 다시 실내 구간의 길이를 물어봤으니까 이 첫 번째 99%의 실내 구간의 길이를 LA 한번 해볼게. 그럼 2 곱하기 뭐였죠? K 곱하기 K가 근데 얼마였죠? 2.58.
그 다음에 루트 n분의 시그마. 근데 시그마 100으로 주어져 있죠. 맞습니까? 그 다음에 요 위에서 했었던 실내 구간의 길이를 구해볼게요. 위에서 했었던 실내 구간의 길이는 뭐였죠? 2 곱하기 1.96 곱하기 루트 100분의 100 요거였죠. 이해했습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요 길이를 이거의 길이랑 같거나 작게 유지한대. 그럼 LA가 LB보다 작거나 같도록 하는 표본의 크기를 구하라고 하는 거죠. 그럼 여기다 집어넣어서 약분 짝짝 해주고 n 정리하면 답이 나오겠죠? 그렇게 계산하시면 돼요. 알겠습니까? 네, 계산 안 할 겁니다. 자, 5번 봐보세요. 문제 자체는 쉬워요. 요 식만 알면 풀 수 있기 때문에. 요 식만 알면 풀 수 있기 때문에 문제 자체는 쉬워요. 자, 5번 보면 통조림의 무게는 표준 편차가 4인 정규 분포를 따른대요. 그럼 내가 역시 이 무게를 모르니까 무게를 확률 변수 x라고 놓으면 얘가 지금 표준 편차가 4래요. 그럼 시그마가 4 이렇게 주어졌어요. 그럼 통조림 무게의 평균을 알아보기 위해서 통조림 49개를 이미 추출했대요. 오케이. 표본의 크기가 49라고 주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표본 평균을 구했대요. 이 표본 평균을 이용하여 이 회사에서 생산한 통조림 무게의 평균을 신뢰도 알파 %로 추정을 했대요. 그럼 그대로 써보면 x바 빼기 알파 %가 뭔지 모르니까 k라고 놔볼까요? 그럼 루트 n분의 그럼 7분의 시그마 요거죠. 요 m x바 플러스 k 곱하기 7분의 4 이렇게 쓰시면 되겠네요. 여기까지 이해했나요? 근데 이게 뭐로 나와 있어요? 이게 128.76으로 나와 있고 이게 뭐로 나와 있냐면 131.24라고 나와 있죠. 그때 내가 뭐 구하라고 그랬냐면 요 알파 값을 먼저 구하고 그 다음 k를 구해보래요. 근데 요 두 개의 값이 주어졌어요. 식은 두 개고 문자 두 개니까 구할 수 있거든요. 얘에서 얘를 빼볼게요. 빼면 얼마 남나요? 귀찮지만 128.76 그럼 계산하면 얼마예요? 48인가요? 얘 몇 남죠? 3.48인가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2 곱하기 k 곱하기 7분의 4가 3.48이 되는 거죠. 그럼 얘 여기다 7 곱하고 8로 나누면 k 값이 얼마예요? 계산해보세요. k가 얼마 나오냐면 2.17 나와요. 이게 2.17 나오거든요. 그럼 이 책의 부록을 활용해서 요게 2.17이 되도록 하는 요 신뢰도 알파 %의 알파를 구해야 되잖아. 그럼 2.17에 해당하는 걸 찾아야 돼. 그럼 2.17에 해당하는 거 찾아봐. 2.17에 해당하는 값이 얼마냐면 0.4850이에요. 그러면 요렇게 돼 있는데 여기가 2.17이 되도록 하는 요 면적이 0.4850이 나온다고요. 알겠어요? 그럼 여기까지 해버리면 요 확률이 얼마인 거예요? 2배 해버리면 97인가요? 맞습니까? 그래서 신뢰도가 몇 %가 된 거죠? 97%가 돼서 알파가 97이 나온 거예요. 이해했습니까? 그런 다음에는 여기다 집어넣으면 되겠죠. K가 2.17이었잖아요. 그럼 X반은 128.76 플러스 2.17 곱하기 7분의 4 요거 계산하시면 돼요. 요거 계산하시면 요 값이 130이라는 걸 알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요 식만 알고 있으면 이 신뢰도를 구하는 요 식만 알고 있으면 문제를 푸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다는 겁니다. 이해하시죠? 그래서 넘겨보면 그 205쪽, 6쪽, 7쪽에 보면 통계를 요 세 쪽에 다 정리해 놨거든요. 정석에서. 그래서 통계는 요 세 쪽만 공식만 알고 있으면 모든 문제를 다 풀 수 있어요. 알겠습니까? 세 쪽에 나와 있는 그 공식을 여러분들이 달달달 머릿속에 집어넣고 그 각각의 용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여러분들이 잘 파악하고 있으시면 크게 어려운 거 없습니다. 자, 마지막은 뭐냐면 이제 모비율이에요. 모비율인데 자, 봐봐. 이것도 어렵지 않아요. 용어가 어려워요.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 어떤 거냐면 혜준이가 쌍용고죠? 네. 쌍용고 인원이 몇 명이죠? 한 1000명 되나요? 네? 다 보세요? 네. 한 1000명 됩니까? 더 너무 걸려. 1000명 중에 혜준이를 좋아하는 학생의 비율 이런 거 한번 따져보고 싶어요. 그럼 얘가 몇 명 좋아하는지 몰라요. 한 10명 정도 좋아한다고 해볼까요? 10명 정도 좋아하면 이 비율을 내가 P라고 쓸 거예요. 비율을 영어로 하면 프로포션이잖아요. 그래서 P라고 쓰는 거고 그럼 1000명 중에 10명이니까 0.01이죠. 맞습니까? 그러면 그 혜준이네 반 몇 명이에요? 50명 정도 되나요? 100명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럼 100명 중에 혜준이를 좋아하는 학생의 비율 그럼 한 명이죠. 그럼 이 비율을 한 명밖에 없죠. 반에서 두 반 앞에서 한 명이네요. 불쌍하네요. 이게 전체 집단이잖아요. 이 전체 집단은 얘를 뭐라고 부르냐면 모비율이라고 불러요.
그 다음에 이거는 어떤 집단 하나를 따로 떼서 가지고 온 거죠. 이 집단을 뭐라고 부르냐면 표본 집단에 해당하는 비율. 요거를 이렇게 씁니다. 모자 쓴 애처럼. 그래서 이 모자를 뭐라고 부르는지 아나요? 얘를 P 햇이라고 불러요. 모자처럼 불러요. 진짜 P 햇이라고 불러요. 얘도 0.01이죠. 얘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표본 비율이라고. 다 했어요? 진짜? 그럼 시험 볼 거야? 시험 볼 거지? 자, 책 다 집어넣고 봐. 이거 아니야. 책 다 집어넣고 이거 잘 봐야 돼. 70분. 지금 1시 56분이니까 3시 10분까지 가져와. 자, 얘를 우리가 표본 비율이라고 불러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모 비율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어떤 모집단에서 그 성질을 가진 학생을 비율로 나타낸 거를 모 비율이라고 부르고, 이 표본 비율이라고 하는 거는 표본 집단에서 그 성질을 가지는 비율로 나타낸 것을 표본 비율이라고 하는 것 뿐입니다. 여기까지 이해하시죠? 자, 근데 자, 여기서 어떤 게 또 있냐면 요 표본 비율에 대한 평균도 요 모 비율이랑 같다. 표본 비율에 대한 분산은 n분의 pq. 그 다음 표본 비율에 대한 표준 편차는 요 루트 n분의 pq. 이런 게 있어요. 얘는 사실은 뭐 어려운 건 아니에요. 얘를 한번 증명을 해보면 요 phat이라고 하는 게 어떤 그 전체 0, 1, 2 해가지고 n까지 가질 수 있는 어떤 확률 변수 x가 그 n개 중에 x개를 끄집어낸 거거든요. 그래서 n분의 x라고 나왔어요. 얘를 여기다 집어넣어봐요. 이 n분의 x를. 그럼 얘는 계산해 보면, 근데 이 x는 지금 어떻게 되는 거냐면 0부터 n까지에 있는 값을 가질 수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 x는 지금 어떤 분포를 따르는 거냐면 n개 중에 이게 일어날 비율이 P라고 한다면 이항 분포를 따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립시행의 확률을 따르는 확률 변수 x예요. 그러면 이때 이 평균은 P의 대신에 이거 집어넣었거든요. 그럼 얘는 n분의 1의 2x죠. 맞아요? 2x가 np였으니까 P라고 쓸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분산은 이 n분의 x는 n제곱분의 1의 분산이죠. 맞습니까? 이해하나요? n제곱분의 1의 분산인데 분산은 npq였죠? 그러니까 집어넣으니까 n분의 pq라고 쓸 수 있는 거고. 맞아? 그 다음에 p햇의 표준 편차는 여기다 루트 씌우면 되는 거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죠. 거기서 그걸 뭐라고 나와 있냐면 그 모 비율이 p고 표본의 크기가 n일 때 표본 비율에 대한 평균과 분산과 표준 편차를 나타낸 거예요. 알겠어요? 모 비율이 p고 표본의 크기가 n일 때 그 표본 집단에 대한 평균과 분산과 표준 편차, 표본 비율에 대한 평균과 분산과 표준 편차를 이렇게 나타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하죠? 그래서 표본 비율에 대한 분포도 어떻게 되냐면 표본의 크기가 충분히 크다면, 자, 이 표본 비율도 표본의 크기가 충분히 크다면 정규 분포를 따른다고 얘기할 수 있는데, 요 앞에 와야 되는 게 평균이잖아요. 평균이었는데 그게 모 집단의 비율과 똑같다고. 여기 평균. 그다음 분산은 n분의 pq. 얘를 따른다라는 게 알려져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했습니까? 이 표본 비율도 표본의 크기가 충분히 크다면 이런 정규 분포를 따른다. 알겠어? 얘를 가지고 이제 문제를 푸는 거야. 1번 문제 한번 봐봐. 이 고등학교 학생들이 생활복 착용에 대해서 찬반 토론을 벌인 끝에 80%가 찬성했다고 했거든. 그럼 80%가 찬성했다는 게 이 모 비율이 0.8이라는 거예요. 이 학교 학생 중에서 64명을 이미 추출하죠. 그럼 표본의 크기가 64가 되게 추출한 거죠. 생활복 착용에 찬성하는 학생이 48명 이상 56명 이하일 확률을 구하라. 그러면 48명 이상, 그럼 64분의 48 이상, 뭐가 표본 비율이, 오케이? 그 다음에 56명 이하, 64분의 56명 이하, 요게 되는 확률을 구하라는 게 문제예요. 이해했습니까? 그럼 얘도 똑같이, 아까처럼 똑같이 해볼게요. 자, 표본의 크기가 64 정도 되면 표본의 크기가 충분히 크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표본 비율 역시 뭘 따른다고요? 정규 분포를 따른다고 얘기할 수 있다고요. 모 비율이랑 앞에 건 같아야 되죠. 0.8. 오케이? 그 다음 뭐였죠? n분의 pq였죠. 그럼 64분의 뭐라고 써야 돼요? 0.8 곱하기 0.2 이렇게 쓰시면 돼요. 이해했습니까? 얘 정리해보면 계산이 좀 귀찮은데 이거 정리하면 뭐냐면 이게 0.05예요. 다시 쓰면은 얘는 0.8에 0.05의 제곱을 따른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거고, 그럼 얘를 이제 뭐로 해줘야 되냐면 이 확률을 구하기 위해선
얘도 똑같이 Z로 바꿔줄 거예요. 표준화 시켜주겠다는 거예요. 그럼 64분의 48이면 얼마인가요? 계산이 안 돼요. 이 소수로 나타내기가 참 힘들지 않나요? 64분의 48? 0.75예요. 0.75. 계산 여러분들이 해보세요. 얘가 0.875예요. 알겠습니까? 그럼 얘를 우리가 Z에 대해서 바꿔주면 0.75를 0.8을 빼서 0.05로 나눠줘야 되죠. 이해했습니까? 0.875를 0.8을 빼서 0.05로 나눠줘야 돼요. 이 확률을 구하라는 게 문제죠. 그럼 마이너스 0.05니까 얘는 마이너스 1이네요. 그럼 얘는 얼마죠? 0.75니까 1.5인가요? 맞습니까? 이렇게 나오죠. 됐습니까? 그럼 이 확률을 구하라고 했으니 표를 보고 여러분들이 하셔야겠죠? 얘가 341.4332 그래서 0.774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뭐만 할 수 있으면 되냐면 문제에 주어진 값들을 이용해서 오케이? 원하고자 하는 값을 바꿔서 쓸 수만 있으면 학교 시험에서는 사실 이렇게 계산 나오진 않아요. 학교 시험에서는 이거보단 계산이 간단하게 가능한 계산으로 나옵니다. 근데 요거는 가능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손으로 써서 하려면 되게 오래 걸리죠. 근데 거기에 시간 쓸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럼 진짜 마지막. 그럼 확통의 마지막이 뭐냐면 아까는 우리가 모평균을 추정했잖아요. 이번에는 뭘 할 거냐면 이 모비율을 추정해 볼 거예요. 모비율을 추정해 볼 건데 이 모비율의 추정을 구하는 것도 똑같아요. 우리가 어떤 거 했었냐면 모평균을 추정할 때 루트 n분의 시그마 이 m이 x바 플러스 k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이렇게 됐죠. 여기에 맞는 값들을 그대로 한번 집어넣어 볼게요. 그럼 모비율을 추정하는 거니까 여기는 p 햇이죠. p죠, p. 그럼 여기 표본 평균 대신에 뭐 넣어주면 돼요? 표본 비율 집어넣어주면 돼요. 알겠어요? 그 다음 여기 실내계수 모르니까 k라고 쓰고 그럼 여기는 지금 뭐였냐면 표준 편차를 표본의 크기로 나눠줬죠. 그럼 표준 편차가 아까 뭐였죠? 그러니까 루트 여기 뭐가 와야 되냐면 n분의 p 햇 q의 6에 와야 돼요. 표준 편차가 뭐냐면 아까 내가 n분의 pq가 분산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에 루트 씌운 거. 그 루트 n분의 pq인데 p의 값을 모르니까 표본 비율을 집어넣어 준 거예요. 이해했어요? 그래서 요게 지금 이제 표본 모비율이고 얘가 p해 플러스 k 곱하기 루트 n분의 pq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죠. 이게 바로 뭐냐면 모비율에 관한 모비율 p의 실내 구간이에요. 알겠습니까? 그럼 여기서 또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잘 봐. 요 끝에서 얘를 뺐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럼 이 모비율의 실내 구간의 길이를 구하라고 하면 이 실내 구간의 길이는 얘에서 얘를 빼면 되잖아. 그러니까 2 곱하기 k 곱하기 루트 n분의 pq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요 둘의 차 있잖아요. 요 둘의 차를 오차라고 부르거든요. 오차는 p 빼기 p의 절대값 이렇게 쓰시면 되는데 요 오차는 k 곱하기 루트의 n분의 paq보다 작거나 같아요. 맞습니까? 자, 근데 용어가 또 어렵다 그랬잖아요. 그럼 오차 중에서 내가 허용할 수 있는 가장 최대값 얘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최대로 허용할 수 있는 최대 허용 표본에 대한 오차 최대 허용 표본 오차 이렇게 부르거든요. 그럼 그거는 이거의 최대값을 찾으면 돼요. 잘 봐. 그럼 요거의 최대값을 찾으면 되는데 요거의 최대값은 어떻게 찾냐면 pH랑 qH을 더하면 항상 1이잖아요. 네. 맞아요? 일어날 확률과 일어나지 않을 확률을 보시면 돼요. 그럼 얘가 이거의 최대값은 이 p의 q의 최대값을 구하는 것과 똑같아요. 그러면 q의 대신에 1-pH를 집어넣어서 마이너스 p의 빼기 2분의 1의 전체의 제곱 플러스 4분의 1 이렇게 집어넣으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거의 최대값은 얼마냐면 이거의 최대값은 여기 p의 q의 대신에 4분의 1을 집어넣어서 k 곱하기 루트 4n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신뢰도 알파 퍼센트의 최대 허용 표본 오차라고 이름을 붙이는 겁니다. 이해했습니까? 거기 써있죠? 네. 그래서 신뢰도가 95%일 때는 K 대신 1.96 신뢰도가 99%일 때는 이거 대신 2.58 이건 앞에 거랑 똑같기 때문에 크게 어려운 건 없을 거예요. 문제도 적어요. 문제도 적고 2번 한번 볼까요? 2번? 이제 대입만해서 값을 구해볼게요. 자, 역시 계산은 안 하겠습니다. 잘 봐봐.
어느 시에서 공장을 유치하는 문제에 대해서 시민 2,400명을 이미 추출했어. 나오는 것들 하나씩 적어. 이 표본의 크기가 2,400이라고 주어져 있는 거지. 공장 유치에 찬성한 사람이 40%래. 그러면 그 2,400명 중에서 찬성한 사람의 비율이잖아? 그러니까 표본 비율이 0.4로 주어진 거예요. 그럼 첫 번째는 뭐 구하라고 했냐면 이 시민 전체 중에서 유치에 찬성한 비율, P에 대한 신뢰도를 구하라 라고 한 게 문제죠. 그럼 그대로 집어넣어 볼게요. 0.4, 그다음 빼기 K 곱하기 신뢰계수 모르니까 루트 N분의 2,400분의 그다음 P의 Q에 0.4 곱하기 0.6 그럼 여기 모비율 P 0.4 플러스 K 곱하기 루트에 2,400분의 0.4 곱하기 0.6 이게 답이에요. 95%일 때는 K 대신에 1.96을 99%일 때는 2.58을 집어넣으면 되겠죠. 그 다음 두 번째 문제는 뭐냐면 95%의 신뢰도일 때 이 모비율과 표본 비율의 차가 0.01 이하가 돼야 된대요. 그럼 그대로 써볼까요? 자, 모비율과 표본 비율의 차, 이 둘의 차는 이 둘이 뺐어. 여기서 이거 뺀 거죠. 그럼 뭐가 되냐면 K 곱하기 루트에 2,400분의 0.4 곱하기 0.6 이렇게 되잖아요. 이렇게 되기 위한 표본의 크기를 모르네요. 표본의 크기를 구하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K는 뭐로 주어졌어요? 1.96으로 주어진 거죠. 오케이? 자, 요 값이 0.01 이하가 돼야 된대요. 이렇게 되도록 하는 n을 구하라고 한 거죠. 자, 그럼 이때 n을 찾으려면 1.96으로 나눠주면 196분의 1이죠. 자, 걔를 제곱하세요. 그다음 0.4랑 0.6의 곱으로 나눠주고 역수치하세요. 그러면 답이 나올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계산하시면 얘가 9219.84 이렇게 나와서 얘가 9220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대입만 해서 하시면 여기는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 것도 마찬가지요. 3번 문제 봐보세요. 3번 문제 봐보면 혈액형이 A형인 학생의 비율을 신뢰도 95%로 추정하려고 한대요. 근데 최대 허용 표본 오차가 0.05 이하가 돼야 된대. 최대 허용 표본 오차가 뭐였는데? K 곱하기 루트 4인분의 1이었지. 근데 신뢰도가 몇 퍼센트? 95%. 1.96. 오케이? 그 값이 0.05 이하가 돼야 한대. 그렇게 되도록 하는 n의 최소값을 구하라. 1.96으로 나눠 제곱해 역수치에 4로 나눠 그럼 답이 나오겠지. 밑에 실내 구간의 최대 길이 실내 구간의 길이 뭐였는데 2 곱하기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p의 q이었잖아요. 근데 최대 길이니까 여기도 4n분의 1이에요. 알겠어요? 그래서 이게 0.08 이하가 돼야 한다.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이거로 나눠 그 다음에 제곱해 역수치에 4로 나눠 그게 답이에요. 내가 구하고자 하는 값들을 찾을 수 있겠죠. 이해했습니까? 그래서 여기 단어는 사실은 이 모비율이랑 표본 비율은 교과서에는 없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시험에는 안 나올 가능성도 있어요. 교과서는 없을 거기 때문에 교육과정에서 빠졌거든요. 교육과정에서 빠졌으니까 네 빠졌어요. 이 모비율이랑 표본 비율을 하기는 했지만 교육과정에서 빠졌어요. 근데 어렵진 않죠. 현재 3학년 애들부터는 애들 때 들어갔다가 또 너희 때 다시 빠진 거예요. 그래서 시험엔 안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선생님들 중에서 일부 가르쳐 줄 수 있는 선생님들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다 하기는 했어요. 그리고 내일 끝낼 테니까 이거 10단원 연습 문제까지만 하세요. 11단원 연습 문제는 빼고요. 216페이지까지만 하죠. 네. 11단원 연습 문제는 굳이 안 해도 될 것 같고요. 216페이지까지만 내일 해서 질문 받겠습니다. 이해하셨죠? 자, 그럼 미적분 질문 받아야 되는데 미적분 질문 7단원 7단원 질문 없나요? 7단원 도윤이 오늘 어디 갔어? 미적분 숙제가 8, 9에 8, 9가 숙제야. 8, 9 다음 주. 8, 9. 네. 기백도 있어요. 기백이요? 그다 확통도요? A는 2의 X승 위에 어떤 P라는 점이 있는데 얘가 A, 2의 A승이고 그 다음 Q라는 점도 있는데 얘가 A 플러스 1, 2A 플러스 1이래. 요 두 점에 대해서 요 PQ가 요 Y는 2X 플러스 C에 접한다 그랬거든요. 그때 뭐 구하라 그랬냐면 첫 번째는 R의 좌표를 먼저 구해보래요. R은 뭐죠? 접점. 요 접점 R의 좌표를 먼저 구해보고 그 다음 두 번째는 상수 C의 값을 한번 구해보래요. 자,
자,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요 접한다 그랬는데 요 접점을 모르잖아요. 접점을 모르니까 얘를 먼저 잡으면 되겠죠. t, 2의 t 플러스 c 이렇게. 그럼 이 점에서의 접선과 이 PQ라는 직선이 서로 같다라는 사실로부터 우리가 t를 찾으면 되겠네요. 이해했습니까? 그럼 이 점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은 y-y1, 자 미분에서 t 집어넣었어요. 그 다음 x-t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 여기 지금 PQ라는 직선의 방정식은 어떻게 되죠? PQ의 직선의 방정식은 기울기가 얼마예요? 1분의 요거에서 뺀 거죠. 맞아요? 그럼 기울기가 요건가요? 요거죠? x-x1 플러스 2a승 요게 직선이죠. 이해했습니까? 기울기고 됐죠? 그럼 얘네들이 같아야 돼요. 그럼 얘네들이 같다고 해보면 위에 것도 다시 정리해보니까 2의 t 플러스 c의 x 마이너스 t 곱하기 2의 t 플러스 c 플러스 2의 t 플러스 c 이렇게 나와요. 그럼 요것도 다시 정리해보면 y는 2의 a 플러스 1 빼기 2의 a승의 x 마이너스 여기서 내가 2의 a승으로 다 묶을 수 있나요? a 곱하기 2의 a승으로 묶어주니까 2 빼기 1 플러스 2의 a승 얘랑 얘랑 같아야 돼요. 그럼 여기서 내가 2의 a승으로 묶어보면 2의 a승의 2 빼기 1이 2의 t 플러스 c가 돼야 되잖아요. 그럼 내가 그때 못 찾는 거죠? t를 찾으라고 하는 게 질문이죠. 맞습니까? 그럼 t 값은 얼마예요 대체? 왜 이렇게 식이 복잡하죠? c를 먼저 찾아야 되나? 자, 요거 관계식 하나 찾았고, 자, 두 번째 거는 여기 y절편이 서로 같아야 되니까 얘네들도 같아야 돼. 얘네들 같다고 해보면 위에서도 2의 t 플러스 c로 묶어줄 수 있잖아? 그럼 위에 묶어버리면 1 빼기 t지. 맞냐? 그럼 여기서는 어떻게 돼? 2의 a승으로 묶어버리니까 마이너스 a 2 마이너스 1 플러스 이렇게 나오지. 됐어? 그럼 요 둘을 연립해야 돼. 그럼 요 둘을 연립하면 내가 t를 먼저 찾는 게 문제였잖아요. 그럼 요 2의 t 플러스 c 대신에 얘를 집어넣으면 되겠네요. 여기다가. 맞아요? 그럼 집어넣어버리면 2의 a승에 그 다음에 2-1에 1 빼기 t 한 개 2의 a승에 그 다음에 마이너스 a에 2-1 플러스 1까지 되니까 2의 a승은 약분했고요. 얘 1 빼기 t라고 하는 값이 2-1로 나눠주면 되니까 여기까지 됐어요. 맞습니까? 그럼 내가 구하고자 하는 t 값은 얘를 좌변으로 넘기면 되죠. 좌변 넘기면 되니까 a 플러스 1분의 2-1분의 1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래서 내가 뭘 구하라는 게 첫 번째 문제였냐면 접점을 구하라는 게 첫 번째 문제였죠. 그럼 접점을 구했죠. 접점을 여기다 이제 집어넣은 게 답이야. 그러니까 이 t가 답이야. 맞나요? 2-1 빼야 돼요? 네. 어디서요? 아 요거요? 요거 빼기인가요? 그럼 또 정리해볼까요? a 플러스 2-1분의 2 이렇게 나와야 되나? 2 이렇게 나와야 되네요. 맞습니까? 그럼 맞죠? 네, 요게 답이야. 그럼 내가 굳이 답을 써보면 자 따라서 답을 써보면 아래 좌표가 a 플러스 2-1분의 2-2 콤마 2의 t 플러스 c잖아요? 그럼 2의 t 플러스 c는 어떻게 구하죠? 아 요거 여기 나와있네요. t 플러스 c는 그럼 2의 a승의 2- 이게 답입니다. 이해했습니까? 자, 두 번째는 요 상수 c의 값을 구하래요. 요게 지금 뭐냐면 자, 이게 지금 2의 t 플러스 c로 주어진 거죠. 그럼 상수 c를 찾으려면 요 t 대신에 얘를 여기다 집어 넣었을 거 아니에요. 맞아요? 밑에 거 지울게요. 자, 다시 내가 2의 a승에 2-1이 t 플러스 c인데 t가 요거잖아요. 2의 a 플러스 2-1분의 2-2 플러스 c잖아요. 맞아? 2의 a승 약분할 수 있죠. 맞습니까? 자, 얘로 또 나눠줘야 돼요. 그럼 나눠버리면 얼마인가요? 굉장히 복잡한데요? 자, 그럼 이렇게 쓸까? 내가 c를 찾고 싶으니까 얘는 ln의 요거죠. 오케이? 그럼 2-1분의 2-2 플러스 c는 ln의 2- 이렇게 쓸 수 있죠. 그럼 내가 구하고자 하는 c 값은 ln의 2-1 빼기 2-1분의 2- 요게 답이네요. 알겠습니까? 저렇게 쓰시면 될 것 같아요. 계산이 좀 복잡한 문제죠. 또 다른 거 없습니까?
없어요? 그러면 8단원, 9단원은 내가 설명해 줄 만한 문제가 8단원, 9단원은 설명해 줄 만한 문제가 조금만 볼게요. 뭐 다 풀어줄 생각은 없고요. 조금만 해보고 여러분들이 해야죠. 지운다. 북일고 시험 보면 어디까지야? 미분 끝까지 나오냐? 8단원까지밖에 안 나온다고? 정석으로? 아, 바이블? 미분 끝까지는 해야 돼요, 우리. 선생님 생각은 좀 개인적으로는 한 15단원까지는 해놨으면 좋겠는데. 16? 16단원까지는 해놔야 중간고사 끝나고 기말고사도 바로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자, 도함수의 성질. 예를 들어 이런 거 하나 볼까요? fx가 요 세제곱근 x제곱이야. 이거 x는 0에서의 미분 가능성, 그 다음 연속성, 이거 물어보죠. 근데 예전에는 사실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다루었어요. 다 0에서 연속이냐 아니냐 이런 거 따질 때 0에서 연속이 아니에요. 저 함수가 0에서 연속이 아니에요? 여기다 이 함수가 연속이 아니에요? 대답해 줄래요? 0에서 연속이 아니에요? 몰라요? 연속인지 아닌지? 연속이죠? 맞아요? 0에서 미분 가능한가요? 안 가능한가요? 0에서의 미분 가능성을 따지려면 원래 어떻게 했죠?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h 빼기 f0을 계산했죠. 그러면 h가 0으로 갈 때 f0은 0이니까 세제곱근 h제곱을 계산해야 되죠. h가 0으로 갈 때 h의 마이너스 3분의 1승이죠. 맞아요? 그러니까 세제곱근 h분의 1이죠. 남는 것만 써보면. 맞아? 그럼 얘는 분모가 0으로 가기 때문에 값이 존재하지 않아요. 맞아요? 그래서 0에서 미분계수가 존재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미분 가능하지 않다고 기본정석에서 배웠어요. 맞습니까? 근데 이제는 사실 이 정도의 그래프는 여러분들이 바로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래프는 바로 알았으면 좋겠거든요. 이거 어떻게 그리는 줄 알아요? 얘는 여기서 이렇게 뾰족해요. 이런 그림으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점을 우리가 무슨 점이라 불렀죠? 첨점이라 부른 거예요. 그래서 세제곱근 x제곱의 그래프 정도는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요 미분 가능성이나 연속에 대해서 물어봤으니까, 자, fx가 실수 전체에서 미분 가능하다. 미분 가능하면 이거의 도함수는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다. 이게 맞는 말이라 그랬어요? 틀린 말이다 그랬어요? fx가 실수 전체에서 미분 가능하면 이거에 대한 도함수는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다. 이거 맞는 말이라 그랬어요? 틀린 말이라 그랬어요? 맞는 말이 아니라 그랬죠? 틀린 말이라 그랬죠? 그래서 이 틀린 거에 대한 발레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달라고 했죠? 뭐라 그랬죠? 뭐 있었는데. 현석원 뭐였을까요? 사인 뭐였는데? 사인 뭐 맞아요. 이렇게 얘기하죠. 이거 좀 알면 안 되니 얘들아 이제는? 자, 이렇게 되어 있는 함수. 내가 미적분하면서 뭐라 그랬냐면 0에서 연속이지만 미분 불가능한 예로 더 이상 절대값 x를 얘기하지 말라 그랬어요. 알겠어? 우린 이과니까. 그래서 그때 얘기했던 fx가 뭐였냐면 x sin x분의 1이랑 요 0, x가 0이 아닐 때 x는 0 이렇게 주어진 함수는 0에서 연속이지만 0에서 미분이 가능하지 않은 예였죠. 맞아요? 그거에 발전된 예는 실수 전체에서 미분 가능하지만 도함수가 연속이 아닌 예라 그랬어요. 왜냐면 f'0은 존재합니다. 계산해보시면 이거 시험 여러 번 봤기 때문에 굳이 내가 다시 한번 설명하는 건 불필요한 것 같아요. f'은 0이지만 이거에 대한 도함수를 한번 구해보시면 얘 도함수 구해보면 앞에 거는 밑에 건 0이니까 상관없어요. 위에 건 어떻게 되냐면 2x의 sin x분의 1 그 다음에 x제곱의 코사인 x분의 1에 속미분하면 마이너스 x제곱분의 1이 튀어나가서 이렇게 나오죠. 맞습니까?
그럼 이게 만약에 연속이었다면 x가 0으로 갔을 때 요거의 극한값이 0이 됐어야 하는데 얘는 뭐 값이 0이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요 코사인 x분의 1이 정의되지 않기 때문에 얘가 0에서 연속이 되지는 않아요. 하지만 f'0은 0으로 존재해요. 요 식처럼 위에처럼 똑같이 계산해 보시면. 그래서 실수 전체에서 미분은 가능해요. 미분계수가 존재한다라는 것은 미분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점들에 대해서 미분이 가능하지만 도함수가 연속이 아니 되는 예를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알겠습니까? 요 단원에서는 요 사실을 꼭 아셔야 되고요. 로레 정리랑 평균값 정리를 또 얘기하면 정말 귀찮죠. 수투 기본 실력, 미적분 기본에서 또 했으니까 더 이상 안 할 거고요. 자, 요런 거 하나만 한번 해볼게요. 자, 어떤 거 해볼 거냐면, 자, 이거 지워볼게요. 이거 지워보고, 이 얘는 꼭 알아야 된다, 이제.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어요. x 플러스 1분의 1, 그 다음 ln x 플러스 1 빼기 ln x. 자, 요게 x분의 1보다 작대요. 자, 이거를 증명하라는 게 문제예요. 단 x는 0보다 크다. 여기에서 얘를 증명하세요가 질문이에요. 그럼 얘는 어떻게 증명할까요? 일단 fx를 뭐로 잡을 거냐면, 잘 봐. 자, fx를 lnx라고 한번 잡아봐. 그럼 fx를 lnx로 잡아보면 x부터 x 플러스 1이라는 요 구간에서, 요 닫힌 구간에서 얘는 연속이고, 요 열린 구간에서는 미분 가능한 함수죠. 맞습니까? 그럼 여기서 우리가 평균값 정리를 쓸 건데, 요 평균값 정리에 따르면 얘분의 ln x 플러스 1 빼기 ln x, 요 식이 f'c가 되도록 하는 c가 요 구간에서 적어도 하나 존재할 거예요. 맞습니까? 그럼 f'c라고 하는 건 사실 뭐예요? c분의 1이죠. 맞아요? 그럼 요 식을 내가 뭐라고 쓸 수 있는 거예요? 분모가 1이잖아요. 얘를 지금 c분의 1로 쓸 수 있었던 거거든요. 근데 c가 x보다 크고 x 플러스 1보다 작잖아요. 그럼 c분의 1은 어떻게 되죠? x 플러스 1분의 1보다 크고 x보다 작죠. x분의 1보다 작죠. 그러니까 요 c분의 1이 요 범위 안에 들어왔다라는 걸 증명한 거죠. 네. 맞아요? 그래서 평균값의 정리를 이용해서 0보다 큰 범위 내에서 요 식이 요거와 요거 사이에 있다라는 걸 증명한 거예요. 그래서 이 부등식을 증명할 때 우리가 보통 평균값의 정리를 많이 씁니다. 이해하시나요? 됐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166페이지 보면 여기 이제 되게 재미난 것들이 있는데, 여러분들 예전에 이제 로피탈의 정리에 대해서 배웠지만 증명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요 지금 코시 정리랑 요 코시의 평균값 정리랑 그다음 로피탈 정리, 요거에 대한 증명까지 여러분들이 할 수 있어야 돼요. 이제는 배웠으니까. 알겠어? 그럼 지금부터 노트에다 한 번씩 써보세요. 166, 167. 여기 로피탈의 정리랑 저기 코시의 평균값 정리 있잖아요. 이 두 개를 한 번씩 써보세요. 그리고 외우세요. 그래야 할 수 있을 거예요. 증명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으면 얘기해 주세요. 동영상에는 없어요? 없어요. 증명이. 실력 영상 안 들고 왔는데. 너 안 들고 왔어요? 기억나서. 같이 봐. 상태 안 좋아 보이냐? 다 했지? 이따 더 줄게. 이거 하나만 더 하자. 이거 하나만 하면 돼. 자, 봐봐. 자, 이번에 요 그 다음 단에서 배우는 게 뭐 극대각, 극소각, 변곡점 뭐 이런 것들은 알잖아. 그래서 이제 걔네들이 이용해서 이 그래프의 개형을 구하라는 게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만 알면 이제 7단원에 있는 것도 모두 다 할 수 있어요. 9단원. 자, 그럼 이 그래프 개형을 그리는 방법부터 다시 한번 설명해 보죠. 자, 첫 번째 어떻게 했죠? 초월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제일 처음에 뭐 했어요, 여러분들? 정의역 했죠. 정의역이랑 치역을 조사하라 그랬죠. 그럼 정의역이 일단 뭐예요? x가 풀마 2가 아니면 다 정의되죠. 그다음 두 번째는 반드시 지나는 점을 확인해 보라 그랬어요. 그래서 대칭성 조사해 보면 얘는 x 대신에 마이너스 x 집어넣어 버리면 부호가 바뀌죠. 얘는 뭐에 대해 대칭이요? 기함수요. 원점 대칭이. 그 다음 세 번째가 반드시 지나는 점. 0,0을 지난다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이거 이제 기본적으로 딱 보면 알아야 되는 사실이고, 네 번째가 이제 뭐 할 거냐면 이거에 대한 도함수를 구하는 거죠. 그럼 도함수를 구해볼게요. 그럼 도함수로부터 알 수 있는 게 뭐였냐면 함수의 증가와 감소 상태, 그리고 극점들을 알 수 있었어요. 맞습니까? 얘를 미분해 보시면 분모 제곱합니다. 요거의 제곱, 분자 미분, 분모 그대로. 그 다음에 분자 그대로 분모 미분하면 2x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정리해 보시면 분모의 제곱 했으니까 이거 전체 제곱이고, 분자 정리하면 뭐가 남아요? 3x 4승에서 마이너스 2x 4승 빼주니까 x 4승 남았고, 빼기 12x 제곱이죠. 얘를 한 번 더 정리하면 분자만 묶어볼게요. 그럼 x 제곱으로 묶으니까 x 플러스 2루트 3, x 마이너스 2루트 3 이렇게 정리가 되네요. 이해했습니까? 그럼 얘가 0이 되도록 하는 x는 0이랑 2루트 3이랑 마이너스 2루트 3이라는 걸 알겠죠. 그 다음에는 뭐 해야 되냐면 다섯 번째는 이계도함수의 보호를 이용해서 우리가 이제 볼록성을 따질 거예요. 한 번 더 미분해 볼게요. 한 번 더 미분해 보시면 x제곱 빼기 4의 전체 4승이거든? 그럼 분자는 뭐가 돼? 4x 3승 빼기 24x지. 분모는 그대로 써야 되지. x제곱 빼기 4의 전체의 제곱 빼기, 자 분자는 그대로 x 4승 빼기 12x 제곱에, 자 분모는 미분해야 돼요. 그럼 2배의 x제곱 빼기 4에 여기 속미분하면 2x. 오케이? 그러면 분모는 좀 쓸모 없으니까 분모는 일단 하나씩 약분돼요. 이거 하나 약분되거든요. 그럼 분모는 뭐가 남았냐면 x제곱 빼기 4의 세제곱 남았죠. 맞아요? 자 분자가 이제 문제인데, 분자는 뭐로 묶이나요? 안 보이죠? 안 보이죠? 묶이는 게 안 보이죠? 그럼 전개할게요. 얘 전개하면 4x 5승인데 4x 5승이랑 사라집니다. 맞습니까? 그 다음 잘 보세요. 16x 세제곱인데 16x 세제곱이 또 없죠? 없잖아요? 그러니까 16x 세제곱 남아요. 이해했냐? 그 다음 마이너스 24x 3승. 나 마이너스 16이랑 다시 마이너스 16이랑 마이너스 24 이렇게 되나? x 3승이? 맞지? 그럼 뭐가 되는 거지? 마이너스 40인가? 맞나요? 얘들아 내가 하기 기대하지 말고 빨리 니네가 해줘. 여기 나오죠? 그 다음은 제곱창은 어떻게 되죠? 제곱창은 이 앞에 나올 수 있는 거 없죠? 여기선 제곱창은 뭐 있나요? 이거 없어진 거예요 이거. 제곱창은 뭐가 되죠? 이거 나갔죠? 4랑 마이너스 16 맞아요? 그럼 아니다, 4랑 마이너스 48이니까 플러스 48x제곱 이렇게 되죠? 이해했습니까? 그 다음 아니야? 세제곱. 아 세제곱. 아 여기 48x 세제곱이네? 그럼 8만 남는구나. 오케이. 자 8x 3승 8x 3승. 자 그 다음에는 제곱창은 나올 수 있는 게 없네요. 그러면은 그 다음에 1차식을 볼까요? 1차식은 플러스 96x. 여기서 1차식 나올 수 있는 거 없죠? 여기 끝이네요. 그럼 내가 얘를 뭐로 묶어주면 8x로 묶어주니까 x제곱 플러스 10인가요? 맞습니까? x제곱 플러스 10이라서 얘가 0이 될 수 있는 값은 0일 때밖에 없네요. 이해하죠? 얘가 0이 되는 x값은 실수 범위 내에서 0밖에 없어요. 이해하시나요? 자 그러면 이걸 가지고 뭘 따져야 되냐면 이제 증간표를 조사해야 되는데 뭐 세 점을 다 조사해 보겠습니다. 마이너스 2루트 3, 그 다음에 0, 그 다음에 2루트 3 이렇게 되겠죠. 근데 사실은 여기서 더 해줘야 되는 게 있어요. 여기서 어떤 점들을 더 조사해 줘야 될까요? 정의역이 정의되지 않는 점 2랑 마이너스 2도 같이 해줘야 돼요. 다시 써볼게요. 자 x가 마이너스 2루트 3, 그 다음 마이너스 2. 그럼 여기 정의되지 않으니까 괄호 쳐버릴게요. 그 다음에는 0, 그 다음 2, 그 다음 2루트 3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거에 해당하는 이제 증간표를 조사할 건데, 자, 증간표를 조사해 보시면, 자, 먼저 뭘 따질 거냐면 y''의 부호를 따질 거고, 그 다음 2'의 부호를 따져서 이 y의 그래프 개형이 어떻게 되는지를 추론해 볼 거예요. 그럼 일단은 도함수가 0이 되는 점들이 여기랑 여기였어요. 그럼 이거보다 작은 값 집어넣어 볼까요? 분모는 어차피 제곱이니까 관심 없고요. 마이너스 2루트 3보다 작은 값 집어넣으면 여기 어차피 다 양수잖아요. 음수. 여기는 마이너스 플러스죠. 됐습니까? 요 사이는 전부 다 뭐가 돼요? 마이너스. 그러다가 여기 정의되지 않으니까 부호를 굳이 쓰지 않겠어요. 그 다음에는 여긴 정의되지 않아요.
뭐라고요? 0에서요. 아 0에서 0 되나요? 훌륭한 학생이에요. 하지만 부호의 변화는 없죠. 맞습니까? 여기는 플러스 이렇게 나오죠. 자, 이계도함수의 부호를 따져볼게요. 이계도함수의 부호를 따질 건데 이계도함수는 어디에서 관심이 생기냐면 0을 기준으로 관심이 생겼어요. 0보다 작은 값을 집어넣으면 얘는 어떻게 되죠? 0보다 작은 값 집어넣어버리면 요 마이너스 1을 경계로 바뀌네요. 맞죠? 0보다 조금 작은 값 집어넣어볼게요. 마이너스 1 집어넣어볼까요? 음수랑 양수랑 마이너스 1 집어넣었으니까 음수죠? 그러니까 여기 어떻게 돼요? 플러스인가요? 이해했습니까? 0일 때는 지금 0이고요. 이해했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보다 작은 값 집어넣어버리면 여기가 양수고 여기 음수가 됐어요. 여기 다 마이너스로 바뀌어요. 그래서 이 점근선에 해당하는 점 있잖아요. 그러니까 분모가 0이 되는 정의되지 않는 점. 얘를 기준으로 도함수랑 이계도함수의 부호가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증간표 이렇게 같이 표시해 주셔야 돼요. 알겠어요?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로 0보다 큰 값 집어넣어버리면 양수인데 분모가 음수니까 마이너스고요. 2보다 큰 값 집어넣어버리면 다 양수가 되겠죠. 이해했나요? 내 말 이해하죠? 그래서 여기 점은 사실은 무슨 값이냐면 극대값이고요. 여기 점은 변곡점이고요. 여기 점은 극소값이죠. 그럼 이거에 맞는 것들 하나씩 찾아볼게요. 극대. 그럼 얘는 자 그래프경이 내가 몇 가지로 나뉜다 그랬냐면 이렇게 네 가지로 나뉜다 그랬거든요. 위로 블록하면서 증가하느냐 아래로 블록하면서 증가하느냐 위로 블록하면서 감소하느냐 아래로 블록하면서 감소하느냐. 그럼 얘는 어떻게 되죠? 증가하는데 어떻게 증가하는 거죠? 자 1, 2, 3, 4번 중에 뭐예요 얘는? 증가인데 이계도함수의 부호가 0보다 작다라는 건 뭐였죠? 위로 블록하면서 증가해야 되니까 1번이죠. 맞습니까? 감소인데 위로 블록해야 돼요. 3번이죠. 얘는 뭐 쓸 필요 없어요. 얘는 감소인데 아래로 블록이니까 이렇게 되고 감소인데 위로 블록이니까 이렇게 돼요. 맞습니까? 자 얘는 감소인데 아래로 블록이니까 또 이렇게 되고 증가인데 아래로 블록이니까 이렇게 돼야 돼요. 그럼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면 뭐 단순한 계산한 건 다 지워볼게요. 단순한 계산한 것들은 다 지워보고 필요했을 것 같은데 극대극소를 찾으려면 자 이렇게 돼요. 이렇게 되는데 여기다가 이제 그 0일 때는 일단 뭐 지나냐면 0을 지나죠. 그 다음에 점근선을 먼저 표시해 보세요. 얘가 마이너스 2고 얘가 2가 되죠. 근데 0을 기준으로 여기선 감소해요. 그 다음에 0보다 작은 쪽에서 이렇게 되죠. 이해했습니까? 그리고 이게 마이너스 2에 가까워질수록 분모가 0인데 분자는 마이너스 8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얘는 무한대로 발산한다는 걸 직관적으로 알 수 있죠. 그 다음 마이너스 2보다 작을 때는 어떻게 되죠? 얘가 증가하다가 감소하는 그런 그래프죠. 증가하다 감소하는 그래프인데 얘가 마이너스 2루트 3을 집어넣어 보면 굳이 집어넣어야 되나? 자, 마이너스 2루트 3을 집어넣어봐. 그럼 마이너스 얼마야? 24루트 3을 얘가 지금 12니까 8인가? 그럼 마이너스 3루트 3이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2루트 3, 마이너스 3 여기 어떤 점을 지나고 얘가 증가하다가 감소하는 이런 그래프가 돼요. 이건 점근선이고요. 이해했습니까? 그 다음에 2루트 3을 집어넣으면 얘가 마이너스 2루트 3이었죠. 마이너스 3루트 3? 마이너스 3루트 3이었죠. 그러면 여기가 지금 마이너스 2루트 3 집어넣었을 때 이렇게 나왔고 2루트 3 집어넣어도 3루트 3이 나와야 돼요. 그럼 얘는 그래프 어떻게 돼야 되냐면 이런 식으로 나와야 돼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내가 원하는 그래프예요. 근데 다 끝난 게 아니죠. 자, 도함수를 가지고 증가함과 극값 찾았고 이계도함수를 가지고 볼록선과 변곡점 찾았어요. 마지막에 꼭 뭐 하라 그랬죠? 뭐 해줘야 돼요? 극한 구해봐야죠. 극한. 그럼 x가 무한대로 갔을 때 그래프가 어떻게 될까요? 요거는. 자, x가 무한대로 가면 이 그래프 어디로 가죠? 발산이죠. 발산인데 양의 무한대로 발산하잖아. 근데 그게 결국 어디에 가까워지는 그래프가? 자, 어디에 가까워지는 그래프냐면 자가 저 x세제곱을 저렇게 가분수로 돼 있으면 대분수로 바꿔보세요. x제곱 빼기 4로 나눠보면 x 들어가니까 이렇게 되고 여기가 4x가 남죠. 맞아요? 그럼 이 식을 다 써보면 이 식이 어떻게 변하냐면 x 플러스 4x x제곱 x제곱 빼기 4분의 4x 이렇게 되잖아. 맞아? 이게 지금 fx란 말이죠. 현재 내 말 이해하나요? 맞아 틀려. 4x니까 맞나요? 맞죠? 여기 맞죠? 여기 맞는데 x가 무한대로 가면 여기는 0으로 가고 요 그래프를 따라서 가야 돼요. 그러니까 얘는 사실 뭐도 존재하는 거죠? 얘는 뭐도 존재하는 거죠 지금? 여기 점근선도 존재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래서 이런 점근선을 뭐라 그러냐면
자, x축을 기준으로 y축과 평행한 요 점근선을 무슨 점근선이라고 그러냐면 수직 점근선이라고 부르고요. x축을 기준으로 평행한 점근선을 수평 점근선이라고 불러요. 그럼 x축을 기준으로 얘는 사선이잖아요. 얘를 우리가 사선 점근선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가분수로 되어 있을 때 대분수 형태로 바꿔보면 요 y는 x라는 사선 점근선이 눈에 보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래프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런 식으로 그려지게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아시겠습니까? 이해하나요? 어렵죠? 이게 보기 문제예요. 190페이지의 보기 문제예요, 이게. 190페이지의 보기 문제거든요. 어려워요. 어려워서 선생님이 그려줬고요. 원하는 값들은 그래프만 그릴 줄 알면 다 할 수 있고요. 우리가 순서대로 1번부터 6번까지 그래프들을 차례대로 그리실 수 있어야 되겠어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다음 주까지 9단원까지가 숙제예요. 10, 11, 12